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주가가 꿋꿋하게 버티는 기업들이 있죠.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하기 때문인데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난관을 뚫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엽 레몬 리서치사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업들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뭐 잘 나왔기 때문에 선방했기 때문에 주가도 좀 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실적 이제 선방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그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 이제 수출 경쟁력이 좀 높아졌고 판매 가격이 인상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은 기대치 대비해서 한 5.3%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표했고 이제 판단이 가능한 그 기업이 이제 한 171곳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4.9%가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아, 절반이 좀 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개 중에 뭐 5개 정도는 상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그래도 요 수치 비중이 상회한 게 조금 뭐 낮은 게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서도 좀 선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 이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S&P 500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매출 S&P 500 종목의 경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예상치를 2.3%, 3.2% 웃돈 실적을 이제 발표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도 2분기 실적이 그래도 뭐 선방했네. 그런 평이 많습니다.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좀 더 좋은 기업들이 좀 절반이 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른다. 오늘 이제 이 대표적인 플랫폼주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뭐 2분기 실적 2조가 지금 넘었다는데 어떻게 자세히 나왔어요? 네, 좀 뭐 부문별로도 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좀 이렇게 선방은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기 매출이 이제 라인이 분리된 이후에 네이버 사업 부분만으로 이제 첫 2조 원 매출이 이제 돌파를 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23%, 0.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0.2%라는 거, 그게 좀 이제 아쉬운 것 같고요. 수익성이 조금 주춤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2분기에는 20.1%인가 이제 앞자리가 2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업이익률 계산해 보니까 16.4%.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오늘 좀 주가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뭐한 2% 이상, 2.4%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일봉에서도 그렇고 주봉에서도 그 28만 원이라는 가격이 살짝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구체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제 커머스 쪽이 이제 네이버 쇼핑 거래액이 10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7% 성장했고요. 핀테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1%가 증가했는데 어제 카카오 실적 나왔고 그 카카오페이도 이쪽 핀테크 쪽이 성장성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있을 이제 네이버 쪽도 좀 성장성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잘 나온 것 알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크게 성장한 게 그 이제 컨텐츠 매출이거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무려 100% 이상.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웹툰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스노우랑 이제 웹툰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인데 이쪽이 크고 그리고 이제 최 대표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내에 이 웹툰 글로벌 매출에서 한 15조 원, 또 사용자를 한 10억 명까지 늘리겠다고. 10억 명까지. 네, 지금은 한 1억 8천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10억 명까지.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이쪽 회사에서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면은 주가는 그러면 왜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좀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그래도 한 20%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16%가 나온 게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난 3일에 자사주 소각 대신에
857억 원을 이제 3분기 현금으로 네. 배당하겠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자사주를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0월에 그 이제 일본에서 야후 쇼핑 런칭 일정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계속 회사에서 조금 이번엔 좀 영업이익률이 낙했지만 네. 하반기에 좀 볼만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 플랫폼주 대표적인 네이버님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지난해 뭐 최근 최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큰 폭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이 오름세에 대해서는 전망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7%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상승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네이버가 역시나 이제 플랫폼 성장주다 보니까 예. 성장주가 이제 뭐 금리랑도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인플레 완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젠가에 엊그저께 또 시티그룹에서 예. 그 이제 주요 빅테크들 몇몇 종목 너무 좀 과매도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상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성장주는 조금 뭐 부침은 뭐 단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도 저점을 높여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네이버가 있고 또 카카오 어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뭐 네. 카카오도 좋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지금 주가가 조금 최저점 비해서는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실적과 네네. 주가 상관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적? 네, 카카오 소액주주가 200만 명 이상으로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좀 이제 좀 상승할 때가 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하는데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예. 좀 이렇게 흐름은 좀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어제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흐름 보면은 예. 어제 살펴보니까 카카오가 어제 7.5% 상승했고요. 예. 카카오페이가 14.95%, 카카오뱅크가 4.78% 상승했는데 예. 지금 뭐 실적과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를 예. 좀 보여주시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적. 네, 그 매출 비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매출 비중의 경우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네. 매출 비중의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이 두 가지 사업부가 있거든요. 네. 플랫폼이 51%고 네. 콘텐츠가 49%를 기록했는데 네. 그 두 개 사업부가 이제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플랫폼 제가 저기 플랫폼 기타 있잖아요. 네. 예. 저기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1%가 이제 성장했거든요. 예. 이제 코로나 완화로 이동이 많아진 것도 그렇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페이가 있거든요. 페이, 예, 예. 두 번째. 예, 그래서 그쪽에서의 안정적 수익이 예, 긍정적이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아래 보시면은 이제 콘텐츠 부문이 있는데 컨텐츠 부분. 예, 이제 나옵니다. 네, 나오네요. 예, 요게 이제 콘텐츠 부문인데요. 예. 여기에서 게임, 지금 모바일 PC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임 부문이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 예, 게임 예, 부분. 성장을 보였는데 예.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40% 이상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카카오에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상승했고 예. 카카오에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참 분위기도 좋고 게임이죠. 앞으로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 뭐 그래요? 그 오딘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기대감도 있어서 예. 뭐 앞으로 게임주 분위기 좋아질 수 있고 아. 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권도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 상쇄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카카오가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톡비주 부분이나 카카오톡에서 여러 개편을 앞두고 글쎄요. 있다는 거. 변화 방향을 좀 밝혔죠. 개편 네, 방향을. 그래서 예.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예. 최근에 또 그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네. 그쪽이 많이 성장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광고를 실어서 또 이제 수익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한편에서는 기대도 있지만 네. 이 경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성장성에 비해서 여전히 조금 가격이 높지 않은가 하는 그런 또 반론도 반대 시각도 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론이 있으면요. 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예. 노조 이슈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야 이쪽 IT 쪽 정말 인건비 장난 아니거든요. 네, 네, 그쪽도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카카오 그룹은 또 이미지 제고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2분기 선방한 거는 맞고 네. 또 비중이 큰 카카오 게임즈도 게임즈도 좀 괜찮고. 개서 있어서 너무 예.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요즘에 지난 2분기에 정말 수익 많이 낸 이 정유회사들 오죽했으면 뭐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고 할 정도인데 네, 요즘 원유 국제 원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네. 2분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미 주가는 벌써 큰 폭으로 내리막길.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3분기에도 계속 안 좋을까요? 정유회사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항상 앞서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좋은 거 알았고 예. 또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해서 120불까지 상승했다가 이게 유가의 하락 모습을 보면 뭐 90불 이탈도 했지만 예. 이게 120불에서 이게 쌍봉의 모습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에서 이제 쌍봉을 찍으면 하락한다 뭐 그런 그렇군요. 그런 모습. 예. 그래서 많은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유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그 인식이 예, 워낙 좀 뭐 강하니까. 강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정제 마진도 뭐 20불 수준에서 뭐 4불 예. 이하로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떨어진 거네요. 네, 마진이. 정제 마진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대한항공이 5%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게 또 이제 여행객 수요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유주 쪽 좀 이렇게 수요가 좀 약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이 항공유 쪽에서의 수요는 항공 쪽에서 또 이제 좀 괜찮을 수 뒷받침이 있다는 될 거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뭐 기대감은 뭐 크게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예. 주가가 일정 부분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거는 뭐 참고할 만하겠고 예. 먼저 말씀해주신 그 횡재세법 그게 좀 이렇게 이슈가 뭐 단기에 끝날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예. 이제 뭐 한 의원의 뭐 얘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돈 많이 번 거냐? 예. 우리 뭐 또 이제 뭐 6조 원 이상 시설 투자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뭐 그런 뭐 어필은 하고 있지만, 예. 뭐 관련돼서 좀 흐름은 뭐 뉴스 플로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재세도 완전히 사라진 이슈는 아니다. 계속 네네.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네네. 상황이네요. 네. 자, 이 3분기 뭐 이제 지나간 실적은 그렇고요. 3분기 실적 좀 좋게 예상되는 업종이랄까 종목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할 만한데. 네, 뭐 바로 이제 준비한 자료 예. 이제 보여주시면요.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네. 뭐 2분기는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듯이 저 빨강색이 3분기 추정치거든요. 1개월 전과 엊그제 한 개. 예. 그래서 매출은 2.45%, 영업이익은 4.36%. 한 달 전보다 그러니까 네. 추정치가 줄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실적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뭔가 좀 개선되는 그런 예. 업종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자동차랑 2차 전지 쪽 자동차, 2차 전지.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1개월 동안 이익이 각각 뭐 4.7%, 9% 상승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자동차야 예. 뭐 좋은 이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회사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양극재 기업이나 또 이제 배터리 장비 쪽으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 2차 전지 쪽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음식료 업종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네, 최근 보시면은 뭐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인데요. 요게 또 이제 원재료 관련된 것은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원재료 가격 떨어지는데. 네, 근데 가격이 이미 가격은 올린 올렸거나 상태. 또 올릴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재료가 낮아진다고 해서 가격도 내리진 않잖아요. 수익성이 좀 괜찮아질 거라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이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음식료이기 때문에 예. 뭐 자동차, 2차 전지, 음식료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뭐 조선주도 하나 뭐 또 말씀드리면 조선주, 네, 예. 그래서 또 준비한 자료 보여주시면요. 저게 이제 그 수주 선가 추인데 예.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21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수주 성과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게 보통 수주를 받으면은 건조하고 인도하기까지 약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면은 올해 연말과 내년 초부터는 이익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네.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 뭐 2분기에 영업이익 적자 왜 났냐?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후판 가격이 그동안 한 3번 정도 상승시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인하되면서 이제
그 건조할 때 비용이 한 20% 차지하는 후판 가격 네. 인하 기대감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인하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것도 네. 그렇고 수주 성과 그렇고 또 2021년도부터 수주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주. 그래서 뭐 종목 말씀드리면은 네. 뭐 자동차 쪽에서는 자동차. 네, 현대차, 뭐 기아, 음식료 업종에서는 뭐 CJ 제일제당, 뭐 삼양식품 정도 네. 이제 또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뭐 오리온. 그럼 조선주 쪽에서는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기업 실적, 3분기 전망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엽 레몬 리서치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